연휴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입니다. 돈나무 언니 캐티 우드가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델라웨어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의 급여 패키지를 무효화시켰잖아요. 자, 이러한 판결은 기본적으로 주주인, 자, 돈나무 언니도 테슬라 주주잖아요. 우리에게서 투표권을 빼앗는 비미국적 판결이다. 와우. 아주 그냥 대놓고 델라웨어를 공격을 했고 대놓고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계속 들어보면 우드는 판사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고 계속해서 이러한 판결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반미국적, 반사회적, 반투자자적 이미지고 쉽게 말해서 테슬라 이사회에 대한 모욕 행위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론 머스크 아직 뭐 트위터에 뭐 본격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델라웨어 사건이 판결과 이 얘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자, 이 판결과 결국 이제 지금 이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미국 기업 특히 델라웨어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의 흐름과 그에 따른 분석 영상인데요. 자,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7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매수 규모는 1억 달러대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증시 조정에 강하게 베팅하는 세배 인버스 ETF에 대한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는 가속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인버스 쪽에 뭐 SQ라든지 삭스 이런 쪽에 지금 투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200달러 밑에 머물러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차원의 대규모 순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마소, 엔비디아, 암, 그다음에 SMCI 같은 데에서는 추격 매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미국 증시 랠리로 많이 오른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 뭐 TQ라든지 싹스리라든지 데에서는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서 13일 사이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8,219만 달러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8일째 매수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술주 중심의 랠리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는 판단에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 가격이 너무 싸졌다는 판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 테슬라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티렉스 2배 아시죠? TSLT 또 2017 11만 달러로 매수. 역시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은 정말 야수의 심장이야. 한 배 갖고는 만족을 못하죠. 자,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 기간 내 180달러대에 머무르다가 6.2%, 7% 가까이 15일에 급등했죠. 200달러를 넘어섰지만 다시 16일에 200달러가 깨지면서 199.95달러로 장을 마무리했죠. 일단은 자, 국채 소식도 또 좀 전해드릴까요? TMF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 상위 안에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좀 많이 또 떨어졌다라고 보이니까 TMF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채는 수익률이 하락할 때 국제 가격이 올라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때 사는 걸 유리하긴 하죠. 자, TMF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들로 구성된 하루 수익률 3배짜리인데요. 저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는데 역시 야수의 심장. 삭스는 1억 6,591만 달러로 대대적으로 지금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QQQ, SQQQ죠. 1,341만 달러로 순매수했고요. 삭스 또 매수 순위 위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지난 7일 장마감 후에 긍정적으로 실적
긍정적 실적으로 주가가 오른 월트 디즈니. 의외로 여러분 서학개미들이 디즈니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잘 팔고 합니다. 팔란티어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1725만 달러. 미진올 영상 들었나? 자, 애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낮다는 판단 때문인지 14주 가운데 13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42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실적 호조로 주가가 오른 아마존은 차익 매물로, 긍정적인 실적에도 주가 반응이 미미했던 일라일릴리는 실망 매물로 각각 1429만 달러와 1355만 달러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 끌어내기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연준이, 자, 근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슈퍼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자, 미국 온라인 매체인 맨진가에 따르면 연준의 다음 통화 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2%대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어떠한 물가 지표에 주목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슈퍼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슈퍼 근원 물가 지수는 식료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서비스 부문의 물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미용, 헤어컷, 변호사, 배관공 같은 서비스 이용료가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파월 의장도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슈퍼 근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미국의 언론들은 연준이 지난해 11월부터 이것을 주목해 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에서 슈퍼 근원 물가 지수는 물가 동향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도 진단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지난 13일 CPI와 함께 동시에 발표된 미국의 1월 근원 물가 지수는 기대치 3.7%보다 높은 3.9%를 기록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월 슈퍼 근원 물가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4.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근원 물가 3.9%는 인플레이션 실제로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슈퍼 근원 물가 지수를 주목하는 것은 연준의 목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연준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무려 11차례 이상 인상을 했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5.25에서 5.5%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9.1까지 급상승했던 미국의 CPI는 이후 금리 인상과 동시에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미국의 1월 CPI는 3.1%, 기대치였던 2.9%를 상회한 것이어서 올해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늦춰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누르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올라간 미진홀의 추세 분석, 매크로 분석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요 소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의 영상을 한 번 더 제가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좀 전에 올려드렸고요.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미국의 생활 물가 수치를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생활 물가는 뚜렷한 하락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뼈 때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살고 있는 주민에 의하면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침실이 2개 있는 집에 전기, 가스 요금이 치솟았는데 지난달 받은 청구서 무려 $700였답니다. 와우. 또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의 말에 의하면 생필품 값이 떨어졌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월마트나 다른 쇼핑은 피하고 기름도 일반 주유소가 아닌 코스코 주유소에서 넣는다. 네, 넣고 있죠. 오히려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에 속하는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이 됐고 하락세를 보이던 기름값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지난달 PPI 상승은 0.3% 나왔잖아요. 전망치 0.1%를 3배 이상 크게 웃돌았죠.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국 서부 지역의 최대 전력 회사인 PG&E는 올해 초부터 전기 가스 요금을 가구당 평균 34.5달러나 인상했습니다. 이런 쓱을. PG&E는 샌프란시스코 중북부 캘리포니아 1,600만 가구의 가정용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저희 동네는 에디슨인데. 자, 캘리포니아 기름값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리플레이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스 가격이 갤런당 4.649달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창인 시기였던 1년 전에 갤런당 4.720달러보다 불과 0.071 거의 뭐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예. 때문에 코스코에서 가스를 넣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코에 저희 얼바인 터스틴에 보면 코스코가 3개 있거든요. 근데 저쪽 터스틴에 있는 코스코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재작년에 허락받고 해서 원래는 가스 스테이션 코스코가 늘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작은 데는 없는데 가스 스테이션을 공사를 해서 넣거든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아주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자, 물가 하락이 체감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도 많은 인파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캘리포니아 매장의 경우 세일을 해도 계산대 줄을 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각종 생필품을 1달러 내외 파는 달러 추리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2022년 여름 달러 추리의 식료품 코너에는 판매되는 통조림을 쓸어 담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원달러샵 인기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월마트 실적 발표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나올까요? 글쎄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여러분 미국의 전기차 3인방 아시죠? 니오, 리오토, 샤오펑. 그중에 샤오펑 소식인데요. 샤오펑이 4,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AI에 집중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CNBC에 따르면 샤오펑의 CEO 샤오펑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능형 운전에 중점을 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무려 35억 위안, 486만 달러입니다. 를 투자할 것이 600만 달러죠. 그렇죠?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샤오펑은 자사의 차량이 일부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파일롯이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허샤오펑은 또한 샤오펑이 향후 3년 동안 약 30대의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회사는 30만 위안 이상 가격대와 15만 위안 이상의 가격대 첫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샤오펑은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와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샤오펑은 회사가 저점을 찍고 업계 경쟁사들과 구별되는 길을 개척했다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견해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허샤오펑은 올해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혈전으로 끝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그러면서 샤오펑은 올해부터 이 심한 경쟁에 참여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다. 우리의 용기, 불굴의 의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무슨 뭐 전쟁터 나가는 군인의 얘기 같은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문을 닫는 자동차 딜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샤오펑 매장도 계속 영상에 등장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부 수출품에 대한 덤핑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도 연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관리 등으로 꾸며진 대표단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경제정책 총괄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이같이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그 한국의 옛날 포니, 엑셀, 대우자동차 얘기하면서 중국이 지금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중국 내 전기 자동차들이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덤핑,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저들이 아무리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한들 신속하게 요즘은 그런 잔머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자, 애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겠지만 7천억이라는 과징금을
유럽 연합으로부터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용해 애플에 7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인데요. 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 DMA가 실행되는 가운데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말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연달아 당국의 철퇴를 맞는 모양새인데요. 파일럿의 탐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초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EU에서인데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의 공식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애플이 되게 갑질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 메타도 쳐냈고. 근데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지만 저렇게 갑질하면 저렇게 잃은다니까요. 어디다가 자꾸 일러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렇게 막 7천억 벌금 두드려 맞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애플이 성장성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것도 잃어버렸지만 자꾸 장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저렇게 갑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의 반야당 인사였던 나발리가 얼마 전에 사망했잖아요. 감옥에서. 그 시체도 없어진 거 들으셨죠? 푸틴이 한 거라고 바이든은 막 그러고 있는데 며칠 만에 트럼프가 입을 열었거든 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주목을 했는데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나발디다. 에이? 나는 미국의 나발디다. 그러니까 나발디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나는 뜬금없이 미국의 나발디다. 나발리자 나발리. 나발리처럼 자기는 핍박받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조금 심하죠. 트럼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가 테무거든요. 아시겠지만 테무. 저희 고양이한테도 요거 하나 사줬는데 요거 요런 거 귀엽죠. 자, 이 본사가 핀도든 거 아시죠? 지금 이 테무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까지 위협하고 있고요. 전 세계 48개국에 진출돼 있답니다. 와우, 대부분 대박. 근데 각 나라에서 앱 다운로드 최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저도 보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핀비즈나 어디나 뭐 저는 테무를 이용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테무 광고가 그냥 진짜로 성인 여성의 그 수영복 참말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테무는 지금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테무가 노리는 게 일명 쿠팡 전략인데 일단은 마켓을 먹어가지고 경쟁사들 죽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때부터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중국 내 내수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 테무의 성공을 보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도 지금 좀 한번 카피해 볼까 하는 거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서민 경기가 언제까지나 안 좋겠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저는 나인나인 스토어에서 그로서리를 사진 않거든요. 예,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이런 짝퉁과 이런 거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마켓의 선두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거는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테무가 일단 해결해야 될 세 가지 큰 과제가 있죠. 일단 해킹 이제 그만해야지. 두 번째는 짝퉁 문제. 대놓고 짝퉁합니다.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 딱 치잖아요. 이거는 이 케이스고 사진 죽이죠. 사진은 진짜
사진만 보면 뭐, 우와 이런 게 12불밖에 안 해 막. 와 대박이네. 응? 이제 여기에서 딱 치면은 제가 르노보라고 쳤는데 스펠링을 잘못 쳤나? 야 이놈들 봐라. 한때는 르노보 대놓고 짝퉁 팔던 이제는 르노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에수스 헤드폰 18불 99 이거 짝퉁입니다 여러분. 에수스는 컴퓨터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회사거든요. 이거 짝퉁이라니까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런 거 사시면 이런 거 사시면 블루투스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귀에 꽂았다가 귀에서 폭발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짝퉁입니다 짝퉁. 대놓고 이제 뭐 저는 르노보 제가 뭐 나중에 르노보 지금 노트북 1년 만에 스스로 분해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아주 이 중국 정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싸잖아. 아니 싸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응? 양심은 있어야 될 거야. 양심은. 아무튼 요까지. 테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반짝 인기 하다가 뭐 당분간 몇 년간은 버티겠죠. 하지만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퀄리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야죠. 그렇죠?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분할매도 들어간 거죠. 지난번 코인베이스 꼴이 나는데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자, 오늘부터 미즈노래 엔비디아 시리즈 영상이 올라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여기 딱 보시면 어제부터 시작한 두 번째 영상 올라갔거든요. 여기 왜 안 나오지?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이시죠? 어제 이어서 좀 전에 올려준 당서영 당장 써먹는 영상 실전 매매 커피 멤버십만 드셔도 들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